학령 인구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어서 빈 자리를 우리 유학생들이 이제 채워주기를 바라고 있고, 또 지방 사립대는 아주 절실합니다. 그런 거. 저희가 생각할 때 지방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했을 때 한계는 취업이에요. 취업이에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지방은. 특히 이제 지방 사학이라는 것은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려워서. 대학에 입학하는 학령 인구가 계속 줄고 정원까지 감축되면서 대학가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 감소로 경쟁력이 저하되고 등록금 수입이 크게 줄어 대학의 재정 운영에도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에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서 내국인 학생의 빈자리를 채운다는 계획입니다. 대학들도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학생들도 갈수록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정부의 관련 제도는 지방대학에는 오히려 족쇄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내 대학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실태와 과제를 취재했습니다. 몽골 출신의 유학생 솜야 씨가 연구실에서 동료들과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몽골에서 대학을 다니던 솜야 씨가 전북대학교로 유학을 온 건 지난 2009년. 낯설었던 한국 생활도 어느덧 7년째입니다. 토목공학과에 입학했던 솜야 씨는 학부와 석사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박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박사 과정의 세부 전공은 수자원 분야로 몽골에는 없는 댐 건설에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은 이거 보면 용수 공급이나 뭐 이런 건 다 댐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몽골도 똑같은 물 부족하는 나라인데, 그래서 댐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면 댐을 치워야 되는 개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해보고 싶어요. 몽골에서 대학을 다니며 해외 유학을 준비해온 솜야 씨는 정부가 지원하는 유학 시험에 합격해 전북대로 오게 됐습니다. 솜야 씨는 학업을 마치면 몽골로 돌아가 우리의 환경청이나 수자원공사와 같은 정부 기구의 문을 두드려볼 생각입니다. 몽골은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그리 높지는 않지만 한국에서 배운 지식을 고국에서 펼치려면 공직이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건 이게 일단 공무원이 바로 처음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엔 이렇게 다른 회사들이 들어오니까, 근데 다른 회사 들어오면 이렇게 자기가 맡은 일만 하니까 그 이상은 벗어나지 못하니까 저는 일단 공무원을 하고 싶어요. 2007년부터 몽골 정부와 협약을 맺고 유학생을 받고 있는 전북대학교에는 현재 10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입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재정 수입은 물론 우리의 교육과 지식을 수출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초기에는 몽골 쪽 정부와 함께해서 협약을 맺어서 정부 자학생들 학생이 오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이제 자비를 들여서 오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선진 문화를 배우겠다는 일념이 많이 강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무역학과의 국제운송보험론 수업시간. 중국 헤이룽장성 출신의 박리연 양은 2012년 전북대학교로 유학을 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반 시절 연변대학교에 합격을 한 상태였지만 전주로 시집을 와 있던 이모의 권유에 마음이 더 끌렸습니다. 하지만 낯선 전주에서의 유학 생활은 생각보다 고달팠습니다. 연변 사투리 말씨에 박양 스스로 주눅이 들었고 학과 친구들도 조선족이라는 선입견에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친구 사귀는 방면에서 좀 처음에는 많이 어려웠거든요. 이제 조선족이라고 해도 이제 언어를 사투리 쪽으로 많이 쓰니까 이게 쉽게 말을 대화할 수 있는 상태가 이제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먼저 다가가지도 않았고, 이제 한국인 친구도 만나서 서로 대화하면은 할 말도 딱히 없고, 그래서 막 깊게 사귀지는 못했었거든요. 저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박양은 적극적인 교내 활동으로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이 모인 동아리 활동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학교 홍보대사를, 올해는 교내 중국어 방송까지 맡고 있습니다. 졸업이 다가오면서 요즘 가장 큰 관심은 다름 아닌 취업 문제. 한국어와 중국어에 능통한 박양은 전공인 무역 쪽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난이 워낙 심한 데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을 뽑아줄 회사가 얼마나 있을지 걱정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을 받아주는 회사나 그리고 중국어가 꼭 필요하는 회사나 뭐 이런 회사 쪽으로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막막하긴 해요. 지금 어떤 회사 쪽으로 가야 될지. 네, 이제 시기도 잘 맞춰야 될 것 같고, 네, 이제 많이 찾아봐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정부는 2004년부터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방안, 이른바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를 통해 2020년까지 유학생 2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오는 2019년까지 지방대학에 유학생 3만 1,000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대학의 신입생 자원이 갈수록 줄고 정부의 대학 평가에 따라 전체 정원이 16만 명가량 줄어들 예정인 만큼 유학생으로 빈자리를 채우겠다는 구상입니다. 대학들도 사활을 건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 유치 분야에 두 가지 대표적인 정부 사업을 모두 확보하고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른바 지역 선도대학 사업으로 전북대를 대표로 도내 5개 대학이 참여해 농생명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한 유학생 유치 사업이 추진됩니다. 우리 전라북도 지역 같은 경우는 농생명과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메디칼이라든가 한문화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마침 이것이 그 도정과 맞물리면서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저희가 농어촌공사가 이전을 해왔고 농수산대학도 이전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전라북도 지역은 그 부분에 분명히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우리 정부가 비용을 들여 초청하는 아세안 국가 우수 이공계 학생에 대한 연수도 유치했습니다. 호남권에서 두 가지 사업에 모두 선정된 건 전북대학교뿐입니다. 유학생에 대한 지원 인프라도 대폭 강화합니다. 이달에는 대규모 외국인 유학생 지원센터를 개소하는 한편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전 단계에서부터 졸업 이후까지를 관리하는 책임 교수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는 국립대학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북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학은 유학생의 70% 이상이 중국 한나라에 쏠려 있다는 게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특정 국가에 유학생이 편중될수록 다양한 경쟁력과 글로벌 교류를 강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북대는 이 때문에 유학생 출신 국가를 다변화하기 위해 코이카, 즉 한국국제협력단과 같은 우리나라 국제활동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학생들이 아직까지도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수적 면에서 너무 한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문화의 다양성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다변화시키기 위해서 최근에는 그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또는 키르기스탄 그런 쪽에도 저희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동남아시아 쪽도 상당히 많은 지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고민거리는 취업 문제입니다. 몽골 출신의 솜야 씨처럼 고국으로 돌아갈 유학생도 있지만 박리연 씨처럼 국내에서 취업을 원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기업이 적고 고용시장이 열악해서 취업 지원 활동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지방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했을 때 한계는 취업이에요.
취업이요. 얘네를 바로 정말 좋은 유학 시스템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쳤을 때 자신들이 원하는 전공 분야와 연계된 취업을 할 수 있게 연계가 돼야 돼요. 저희도 왜 옛날에 외국에 나갔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안 돼요, 지방은. 원광대학교 문예창작과가 운영하는 교환 학생을 위한 수업 시간. 베트남 출신 황티김 응원양이 장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수강생은 베트남, 중국, 카자흐스탄과 일본에서 온 학생들로 대부분 고국에서 한국어를 전공했습니다. 외국어로 해서 한국어는 입이 트이고 귀가 트이고 손이 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도 마찬가지고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한국어를 많이 쓰게 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어를 많이 말하게 하고요. 드라마라도 좋으니 한국어를 많이 들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환학생으로 오는 경로는 대학 간의 교류나 정부의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합니다. 지원 동기도 한류로 촉발된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에서부터 한국의 건축물이 중국보다 잘 설계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교류 학생을 신청했어요. 건축물이요? 네, 저는 환경예술 디자인이라서 건축물 설계하는 거예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자 자국에서 취업 기회를 보다 넓히기 위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돌아가서 제가 계속 공부하고 취직할 겁니다. 베트남에서 삼성회사의 큰 회사 취직하고 싶습니다. 삼성에? 네. 저기 베트남 쪽에도 그 삼성 공장이나 사업장이 좀 많이 있어요. 목적에 있습니다. 원광대학교는 이번 달에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지원센터와 기숙사가 결합되어 있는 86억 원 규모의 글로벌 교류센터를 착공했습니다. 정부와 사학진흥기금이 지원하는 이 사업은 영남대에 이어 두 번째로 원광대는 물론 전북대 익산 캠퍼스와 원광 부건대에 오는 유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방 사학이라는 것은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여러 가지 조건에서 어려워서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숙사를 현대화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신축을 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들의 이제 주거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좀 잘 구축을 하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국제 발판도 우리가 또 도모하고. 또 해외 대학과의 교류를 넓히고 해외 대학과 원광대에서 각각 2년씩 수학하는 이른바 2+2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유치 활동에도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동은 무엇보다 가파르게 정원이 줄면서 대학 재정이 크게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광대는 최근 정부 정책과 대학 평가 등을 통해서 2011학년도에 4,165명이었던 신입생 정원이 올해는 3,641명으로 줄었습니다. 줄어든 정원을 500명으로만 잡아도 4개 학년이면 모두 2,000명. 어지간한 전문대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셈입니다. 원광대학교의 1년치 등록금이 평균 700만 원이니까 한 해 140억 원의 수입이 줄어드는 겁니다. 전국 대학이 같은 추세입니다만은 그 정원들을 감축하고 있어요. 감축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재정도 여러 가지 여건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등록금도 이제 국가에서 많이 이제 동결을 좀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학교도 뭐 몇 년간 동결을 해왔고, 아니면 또 인하를 또 해왔죠. 그래서 그런 돈 재정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좀 극복을 할 필요성도 있고. 굳이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강조하지 않아도 대학 입장에서는 마지막 동아줄이나 다름이 없는 셈입니다. 올 4월 1일을 기준으로 도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은 전북대학교에 1,088명으로 가장 많고 전주대 533명, 우석대 500명, 원광대 283명이 있습니다. 이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은 물론 어학연수생과 교환학생까지 포함된 수치입니다. 문제는 정부의 유치 계획이나 각 대학의 노력에도 도내 대학생이 지난 2010년을 고비로 계속 줄고 있다는 겁니다.
도내 외국인 유학생은 2009년 4,000명을 넘어서 이듬해에는 4,239명을 기록했지만 이후 가파르게 하락해 지난해 2,751명까지 줄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중국인들이 경제력이 향상되면서 영어권 국가에 대한 선호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한 배경입니다. 국내 학생들처럼 유학생들도 갈수록 수도권 대학을 선호하는 것도 지방대학 입장에서는 큰 고민거리입니다. 원광대의 경우 한국어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외국인 학생 60여 명 가운데 원광대 학부과정에 진학한 학생은 20명으로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상당수는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한국어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시키면은 일단은 이제 지방에 있는 국립대라든지 또 서울에 있는 국립대 또 서울에 있는 일부 사립대로 많이 이제 이동을 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솔직히 지방 사립대들은 학생 유치에 학부생 또 대학원생 유치에 굉장히 큰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특히 정부가 지난 2011년에 도입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역량 인증제에 적잖은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 인증제는 외국인 전임 교원 수를 비롯해 외국인 유학생 충원율과 중도 탈락률, 국내 학생 대비 학비 감면율, 언어 능력 등을 평가해 대학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인증대학에는 비자 발급 심사 완화와 시간제 취업 시간 연장, 정부 초청 장학생 제도인 GKS 사업과 유학생 재정 지원 사업에 혜택이 주어지는데 도내에서는 전북대와 전주대 두 곳뿐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유학생 유치를 걸러내겠다며 도입한 이 제도가 유학생 유치 정책과는 배치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인증제가 교육 환경에 대한 질적인 평가보다는 객관적인 지표에 의한 양적인 평가에 치우쳐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장학금 지급과 언어 능력 등의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유학생 유치에 오히려 족쇄가 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방대, 특히 지방 사립대들은 수도권 대학이나 국립대 등과 경쟁하기 위해 유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장학금을 주고 있지만 지급 폭을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학생 유치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내국인 학생들과 유학생들의 직접 비교보다는 일단 그 학교에서 일정 비율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좀 권한이 있으면은 그 사립대와 그 격차도 좀 줄이고 그래서 사립대한테 자율적으로 그 등록금이라든지 감면 비율을 일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어 능력시험, 즉 토픽 3급을 받아야 학부과정에 진학할 수 있고 재학 중 4급을 받아야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대학들은 언어 능력도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6개월 과정의 입학준비 과정을 거치면 3급 자격을 면제해 주거나 등급 자격을 다소 완화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문제는 최근 자치단체들도 높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학생이 줄면 지역 상권은 물론 지역 경기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젊은 층의 감소로 지역의 활력이 둔화되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이 때문에 올해 도내 6개 대학에 5천만 원을 지원해서 유학생 유치 활동을 도울 예정입니다. 특히 행정기관의 영향이 큰 중국은 전라북도와 시군의 자매결연 도시를 통해 현지 대학의 학생 유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유치를 하는데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관주도의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 도나 시군이 협력을 하면 유학생 유치하는 데 보다 그런 편리한 이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국 자치단체들도 유학생 유치에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최근 5개 지역대학과 상공회의소, 주요 기업체, 산업단지 관리공단 등과 유학생 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유관기관들이 힘을 모아 지역대학과 기업의 동반 성장을 돕고 유학생 관리에 가장 어려운 취업 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또 이들이 가정 원하는 것이 시간 뒤에 취업을 해주는 것. 그 다음에 졸업 이후에 우리나라 기업이 자기 나라에 가 있는 업체들이나 이런 업체들의 대상 아니면 또 우리나라 기업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상호 협조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특성화와 함께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중국 등 해외 국가의 정책이나 관심사를 반영해 학과를 신설하거나 커리큘럼의 변경도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제일 관심이 있는 것은 뭐 건강, 그다음에 뷰티, 그다음에 고령화 이런 부분인데 학과를 개설하거나 일부 기존의 학과를 변경한다면 중국의 미래의 수요에 맞추어서 중국 유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대학에서 중국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미 개설된 학과도 유학생들이 졸업 후 현지 활용성이 높은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는 의견입니다. 예컨대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 교사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국어 교육과보다는 한국어 교육과가 선호도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5년간 진행된 대학의 신입생 정원 감축 규모를 고려하면 도내에서는 이미 전문대 서너 개는 사라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대학들이 생존을 위해 수도권에 분교를 설치했거나 검토하고 있는 마당에 유학생 유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세계 유학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비중이 1%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는 국가적으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유학생 유치 방침에도 인증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대학의 지적이 끊이지 않는 만큼 규제와 지원 방안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내 자치단체와 대학들의 유치 경쟁도 갈수록 거세지는 만큼 도내 지자체와 대학들도 우리만의 지원 전략과 특성화 전략에 더 많은 역량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